네, 매주 목요일 키벤과 함께하고 있죠. 증권가 우주대스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옵션 만기일인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조금 봄날을 맞이하나 했었는데 네. 예, 그리고 연속 상승세를 기대하기도 했었는데 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저도 이제 쭉 듣기는 했는데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만 네네. 워낙 이제 움츠려 있었던 이제 우려감이 컸었던 터라 뭐 그보단 낫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시장 판단 어떠세요? 네, 일단 뭐 QT라는 새로운 이제 이슈가 나온 이후로 시장이 좀 빠졌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시키는 발언을 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파월 의장의 청문회 발언 이후에 이틀 연속 미국 증시는 일단 테크주들, IT주들을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이제 그 양적 긴축은 몇 번의 회의가 더 필요하고 올해 말 정도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이러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과 함께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좀 반전되는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IB들 뭐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올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3차례에서 아마 4차례까지 더 확대할 거다, 필요하다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이제 좀 걱정을 했는데, 뭐 FOMC 회의록 이후에 양적 긴축, 뭐 우려감 이런 부분들 다 새롭게 이제 반영이 되었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오히려 오늘 새벽에도 뭐 미국의 이제 장기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가가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중국 소비자 물가와 이제 생산자 물가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예상치보다는 이제 하회를 했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물가 지표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 좀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적응을 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 쪽에서 이제 뭔가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제 작년 12월 29일이죠. 그 배당락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를 괴롭혀 왔던 금융 투자 쪽의 수급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아주 급하게 이제 물량이 들어왔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6조, 7조 정도의 이제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네. 그래프에서 제가 까만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칠해놓은 것이 보시면 다시 지금 거의 원위치 되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칠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순매수로 이제 금융투자에서 반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발 연말에 들어왔던 물량 부담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은 어제 제가 이제 시장을 쭉 지켜보는데 끝까지 거의 순매도를 유지하다가 막판 들어서 겨우 이제 순매도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 체크해 보니까 여전히 순매수로는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자신감 있게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좀 트레이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뭐 금리 고비,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이라는 고비, 금융 투자의 수급 고비는 좀 넘어섰다면 여기에서 이제 기존 주도주가 갈 것인가, 아니면 좀 시클리컬 업종, 최근에 연초 이후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업종들이 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의 주도주 컨셉도 뭐 단기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어제 네오이즈 홀딩스라든지 컴투스 홀딩스 반전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메타버스 게임. 네, 어제 반전이 좀 나왔죠. 하지만 이제 워낙 최근에 상처를 좀 깊이 입었고 그 부분은 반전은 돌려 세우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생각에 IT 내에서도 이제는 이제 소프트웨어보다는 좀 하드웨어 쪽이 아마 주도주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강세를 보였던 회사 기업들이 대부분 이익의 회수 기간이 아주 멀리 있는, 밸류에이션은 높고 성장하는 그러한 기업들이라면 이미 지금 숫자를 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저밸류에이션이지만 앞으로 이제 IT 하드웨어 기기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이 성장주 쪽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유리해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뭐 LG 이노텍 같은 케이스를 들 수 있겠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아주 꾸준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2개월 이제 포워드 4 기준으로 어제 제가 체크해 보니까 8.9배 정도밖에 안 합니다.
9배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AR, VR 이런 뭐 매출 비중 확대에 따라서 리레이팅까지 감안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그러면 지속적으로 LG 이노텍과 관련된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을 시장에서는 계속 아마 찾으려고 할 거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이후로 이 AR, VR 기기라는 디바이스는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새롭게 이제 신규 디바이스가 시장에 오랜만에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작년도에 오큘러스가 1,000만 대 팔았고 올해 2,000만 대 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하반기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 들어오는데 각각 2,000만 대씩 팔아준다면 6,000만 대가 되고요. 내년에는 한 1억 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디바이스 관련된 우리나라 IT 하드웨어 관련된 부품주들 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IT 내에서도 소프트웨어보다는 숫자가 이제 단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하드웨어 쪽으로 관심을 두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AR, VR 기기는 눈에 쓰는 헤드셋 네. 그 정도밖에 없죠. 그렇죠. 헤드셋이 새로 나오고 애플 쪽에서는 AR 글래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나오거든요. 뭐 그냥 종목 하나만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예전에 이제 애플 쪽에 사실 그 PCB 쪽 잘했던 회사가 인터플렉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기억나요. 근데 이제 휴대폰. 품질에 물량이 약간 생기면서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물량이 BH 쪽으로 넘어가면서 예. BH가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애플 물량을 받아가면서 폭등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인터플렉스가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애플 쪽으로 이제 RF PCB 쪽을 지금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AR 글래스 쪽으로 이제 애플이 이제 시작을 할 때 다시 인터플렉스 쪽으로 물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예.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플렉스가 최근에 좀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펜 있잖아요, 펜. 예. 이 펜 기능을 적용을 하려면 이 디지타이저라는 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올해 삼성에서는 스마트폰에 이제 하이엔드급의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뭐 BEP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거고요. 하반기에는 아마도 영업이익이 많이 좀 증가한다면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그다음에 AR, VR 관련해서 인터플렉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질문 잘했네요. 이 종목은 준비 안 해주신 종목인데, 예,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 S펜 있잖아요. 거기 네네. 디지타이저를 단독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인터플렉스까지 힌트 얻어봤습니다. IT 하드웨어 기기 쪽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보릿고개도 정점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셨고, 터널 끝에 이제 빛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바통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을 할 거라고 보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 가치주는 또 만년 저평가라는 타이틀이 달린 그 금융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네네. 요즘에 근데 많이 달리긴 했잖아요. 네네.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어제 좀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다시 대장주를 되찾는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늦지 않은 건지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 우리 은행주들은 어떤 구간에서 움직이는지를 먼저 알고 이제 이들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은행주가 주목받는 거는 이제 금리 상승 때문이죠. 금리 상승의 여파로 은행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이슈인데,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은행의 이제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라고 불리우는 순이자 마진이라고 있습니다. NIM이라고 하는 님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많이 준 은행들이 수혜를 보면서 여기에서 님이 증가하면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다. 그런 이제 컨셉으로 은행주들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데, 은행주는 특히 단기적으로는 장단기 금리의 이 스프레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그려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의 10년물가요, 미국의 2년물, 그리고 장기물과 단기물의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작년에 딱 연말부터 확대되는 구간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지금 배당락 이후에 배당락의 그 갭을 바로 회복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저 바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이제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로 이렇게 비싼 대출로 이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진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 은행들의 수익성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은행주는 이제 이 PER보다는 PBR, 이제 순자산 가치로 보통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은행주 PBR을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기업이 비싸고 싼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카카오뱅크가 압도적으로 지금 PBR이 아주 비싸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은행주들, 전통 은행주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카카오뱅크였는데 최근 노이즈와 함께
특히 이 PBR이 아주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같은 은행주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싸다라는 느낌에 주가가 지금 좀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현금보다는 은행주가 저는 낫다라는 일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은행주와 우리나라 코덱스 은행, 뭐 타이거 은행 같은 ETF들을 비교해보면 아주 수익률이 괴리가 아직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금리가 좀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신용물 금리가 1.8% 넘어섰다가 주춤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 시에 관심 두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은행주 괜찮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유주 볼까요?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돌파했더라고요. 간밤에 또 올라갔는데 이제 정제 마진도 같이 오른다고 하는데 정유주를 볼까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정유주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컨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가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달러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달러 인덱스 지수가 아주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도 평가 이익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래 어쨌든 리오프닝이라든지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정제 마진도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회복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정유주는 조금 긴 호흡 관점에서 괜찮은 트레이딩 구간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제 마진이 좋아지고 뭐 유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퓨어한 S-오일 트레이딩 하시는 거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 유통 주식 수가 10% 중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을 담지 못하면 대안으로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SDI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담으려고 하는 수급들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어제부터 이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는 그 구간에서 슈팅이 나올 때 대안으로 또 SK이노베이션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요즘 SK이노베이션 말씀 주시고 굉장히 좋았는데 추가적으로 룸이 남아있다고 보셨어요.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성공 투자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좀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 옵션 만기일 신고식을 바이오 쪽에서 제대로 치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매드팩토 홈페이지에 입장문이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주분들께서는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오늘도 좋은 전략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